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SK 바이오사이언스 160% 급등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 하반기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유 또는 그 상승 랠리 후속주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그 영상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79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더라도 어떤 걸 꼭 봐야 되냐? 밑으로 내려가면은 필수 시청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큼은 꼭 시청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PO 대박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정리해 놨으니까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딴 거 안 바란다 그랬죠?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댓글에 좀 제가 좋아요를 좀 많이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를 제가 지금 다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좋아요 달러 가니까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는데,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60%가량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왜 급등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들어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원래 노바백스의 백신을 4천만 도즈 정도, 4천만 도즈라는 게 4천만 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CMO를 하기로 주문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개인 백신도 개발을 하면서 실제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최초로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BP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단백질을 되게 제조합 백신이다라는 건데 되게 어렵죠?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GBP10의 방식은 이제 무해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해한 바이러스 안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의 효능을 넣을 수 있는 거를 안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몸 안에 퍼뜨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중화항체를 발현을 시켜서 어떤 이 바이러스, 실제 코로나19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 중화를 시켜서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게 바로 재조합 백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재조합해서 우리 몸 안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GBP10이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실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큰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뭐 한 차례 상한가와 급등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저점을 찍어주고 이 저점에서부터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보시면은 뭐 170% 가량의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170%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 자체가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은 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17조였습니다. 17조 7천억이었는데 오늘만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거의 뭐 몇 조가 올랐습니까? 거의 뭐 한 5조 가까이, 오늘 하루 만에 5조 가까이 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조짜리 양봉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은 지금 뭐 22조쯤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의 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얼마였습니까?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1조짜리였는데 얘가 거의 2주 만에 11조, 거의 2배가량의 시총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이 종목들 중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장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따라서 실제 SK 케미칼이라든가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SK 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 다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샤라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슈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만드는 백신이 뭔데라는 궁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해서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백신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백신들인데 다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방식의 이제 백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mRNA 방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RNA를 이용한 실질적인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왜 코로나냐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모양이 사실상 왕관 모양이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끝에 달려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로 사실상 우리 세포와 결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몸 안에서 실제로 반응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얘만 들어오면은 막아라 라고 RNA에 입력을 해서 몸 안에다가 쑤셔 넣는 게 바로 mRNA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왔네? 그러면 꺼져 하는 게 바로 mRNA 백신이고요. 그거를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똑같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입니다. 그 바이러스 벡터고요. 이 바이러스 벡터는 RNA가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무해한 바이러스예요. 몸에 아무런 해가 없는 무해한 바이러스에다가 아까 얘기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든가 충분히 백신을 막을 수 있는 걸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얘를 몸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중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이러스 베터 방식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도 바이러스 벡트고 노바백스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푸트니크 V 이 얘네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SK 바이오로직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RNA의 특징은 이 콜드 체인이죠. 그러니까 영하 70도, 영하 20도 여기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원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바이러스 베터 같은 경우에는 냉장 상태에서 보관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영하 20도 내려갈 수 있지만 이건 2년 동안 보관할 경우고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콜드체인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mRNA에서는 무조건 거의 콜드체인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샤라웃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이 국산 1호 대기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과 관련해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해라. 우리 백신을 만들자. 뭐 이런 건데 나라의 자랑이지 않나.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과를 견주어 입증하는 비교 임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아까 얘기했지만 방식이 똑같잖아요. 방식이 똑같으니 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A가 낫냐 B가 낫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원래 있던 거야. 근데 B는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A보다 얘가 낫니 아니면 얘가 좀 부족하니 아니면 비슷하니 이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교 임상을 했던 기업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프랑스의 발레바사가 이미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얘네가 아스트라제네카 비교 임상으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선 첫 번째, 세계에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험 대상자는 약 3,990명이라 보시면 되고 시험 백신, 그러니까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3,000명한테 투여가 되고요. 대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90명에게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50ml씩인가 해가지고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GBP510은 아직 임상 이상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임상 3상을 뭘 보고 임상 1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라고 해서 3상까지 승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 과연 임상 3상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우상향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덕분에 지금 뭐가 시작이 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는 매년 똑같은 시기에 제약바이오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매년 같은 시기에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업종 차트로 본 다음에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시면은 매년 같은 위치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선을 그어서 좀 잘 보이게 제가 색을 바꾸겠습니다. 색을 빨간색으로 두껍게 바꿔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어드리는 구간입니다. 바로 이 7, 8월 달, 이 7, 8월 달 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9년 7, 8월 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8년 7, 8월 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 7, 8월 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뭐 뒤로 좀 넘어가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구간에서부터 충분히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 먼저 보겠습니다. 2017년도 먼저 보시면은 주가가 2017년도 부근 2017년도 7월 8월 부근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우상향 랠리가 연말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말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크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1월 달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완전한 우하향세로 꺾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상승은 언제? 7월,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연말 지나 1월쯤에 고점을 찍어주고 빠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볼게요. 2018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디? 적어도 7, 8월 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9월 달에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세가 나와주죠. 그 다음에 언제? 2019년도 가보겠습니다. 2019년도로 가보더라도 실제로 7, 8월 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9, 10, 11 쭉 우상향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뭐 12월까지도 하더라도 상승이 만들어지긴 하죠. 그런 부분이고 2020년도를 본다 하더라도 2020년은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이어졌으나 2020년도 7월 달에 눌림목이 나오더니 8월 달부터 다시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뭐 밀리던 말던 충분히 고점을 찍고 밀리더라도 결국엔 연말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2021년도입니다. 이제 다시 그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2021년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제약바이오 랠리가 시작이 되느냐? 매년 7월에서 8월이 되면은 왜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글로벌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약을 임상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IR을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 대표적인 학회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매년 1월 달에 진행하는 JP모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가장 큰 행사고요.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진행되는 ASCO 미국 종양학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ASCO가 이제 6월 달에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쭉 넘어가서 9월 달에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11월 달에 면역 항암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JP모건 컨퍼런스, ASCO 그리고 원래 AACR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안 쳐져 있어요. 근데 AACR도 상당히 중요한 학회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은 안 쳐져 있지만 이 3월, 4월 달에 열리는 AACR도 너무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쳐지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개지만 빨간색만 보면 5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이미 이거 지났죠?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럼 뭐 이거라는 거죠. 2021년도 9월 바로 이 ESMO를 시작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 소리냐? ESMO 2021입니다. 유럽에서 암 관련 학술 대회 중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유럽 종양학회 ESMO가 9월에 열립니다.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정례 학술 행사는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와 더불어 전 세계 암연구자, 학회, 산업계 관계자가 찾는 필수 행사가 ESMO입니다. 그러니까 ASCO랑 ESMO는 필수적으로 참가해서 걔네가 발표하는 임상이라든가 치료제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ESMO를 시작으로 최저점 제약바이오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7월, 8월에 추세 전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9월 달에 ESMO가 있다 보니까 미리 이슈를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9월 달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ESMO에서 임상 결과가 좋거나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ESMO 임상 및 효능 발표 이후 기술 수출이나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술 수출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 제약사들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들은 막 200조씩 그래요. 미국 회사는 200조 막 300조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 제약바이오 회사는 커봤자 뭐 2조 3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을 만든다 하더라도 약이 솔직히 말해서 브랜드가 2조짜리 3조짜리 먹을 거예요? 아니면 300조짜리 만들 거? 당연히 내 몸을 먹는 거면은 약을 뭐 먹겠습니까? 300조짜리 먹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보다 약을 그냥 팔아버리자. 우리 약 이런 거 만들었는데 기술이 좋거든? 사갈래?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매출이 100억, 200억 날 바에야 약 잘 팔아가지고 5조, 10조 받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생각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겁니다. 또한 기술 수출을 안 하더라도 야 너네 기술 좋아 보이는데 야 나 숟가락 좀 얹자 해서 대규모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게 ESMO고요. 그 다음에 ESMO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SITC, 미국 면역 항암학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가 뭐냐 한다면은 항암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화학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화학 항암제는 뭐냐 말 그대로 화학물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그냥 일반 항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항암제는 솔직히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탈모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몸 안에 백혈구 감소증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작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이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항암제가 일반 세포도 죽이기 때문이에요.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일반 세포도 오해해가지고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건데 표적 항암제는 뭐다? 암만 잡아서 암만 표적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 부작용이 안 생기겠지만 내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면역 세포를 강화를 시켜서 면역 세포가 알아서 항암제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면역 항암제다. 그래서 가장 발전된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가 미국 면역 항암학회입니다. SITC고요. 2021년 36번째로 개최되는 SITC로 매년 새로운 국내 면역 항암제 포커스한 바이오텍 제약사가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약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중에서 가장 발전된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 중심의 치료제 발표로 기술력이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요. ESMO와 마찬가지로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이후 기술 수출이나 글로벌 제약사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모든 자리가 우리 회사 좋으니까 투자를 하든 내 약을 사가든 뭐든 해봐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PR 자리예요. PR 자리. 우리 짱이야. 우리 약 짱이고 우리 제약사 짱이야라고 할 수 있는 PR 자리가 SITC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2022년도 1년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2022 JP모건 컨퍼런스 1월이 진행이 됩니다. 매년 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연간 최대 행사입니다. 제일 큰 행사예요. 그래서 2022년 39회째를 맞을 예정이고요. JP모건 컨퍼런스는 어떤 행사냐? 나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최 측이 참가할 기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초청하는 폐쇄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다 JP모건 컨퍼런스 참가가 있고요. 초청이 있습니다. 참가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참석은 가능. 초청은 뭐다? 와주세요. 그래서 초청이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은 IR을 통해 기관 투자자 어필 가능하다. 그러니까 JP모건 컨퍼런스 뭐냐면 대놓고 어필하는 자리예요. 아까 거기는 뭐예요? 임상을 발표한 자리잖아요. 학회잖아요. 근데 JP모건 컨퍼런스는 뭐냐면 대놓고 어필한 자리입니다. 우리 약짱이고 우리 회사 짱이야. 그러니까 돈 좀 투자해주고 우리 약 좀 사가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트랙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메인 트랙은 뭐냐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업 IR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제약사 있잖아요. 200조, 300조짜리 제약사들이 거기서 IR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트랙,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오는 나라들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특히 뭐 아시아나 신흥국에 IR을 진행합니다. 이거보다 메인보단 좀 작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뭐냐면은 1대1 호스팅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1대1로 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 투자해주든가 약 좀 사가라고 1대1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트랙, 그 다음에 이머징 트랙, 그 다음에 1대1 호스팅이라고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JP모건 컨퍼런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뽐내는 거죠. 우리 회사와 약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받는 기업들은 큰 상승세가 매번 나왔고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큰 투자나 기술 수출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입니다. 2020년도에 참가했던 기업입니다. HLB, 매드팩토,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가 ESMO에 참가를 했고요.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관심 있었던 기업들만 정리해 놓은 거고 JP모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매번 참가하는 기업 말고 매번 참가하지 않는 그래도 조금 좀 신선한 기업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0년도 JP모건 컨퍼런스 2021년도구나. 2021년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타바이오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언제예요? 2021년도 이때가 이제 실제로 JP모건 컨퍼런스니까 그 이전부터 충분히 상승세가 약 한두 달 전부터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200%가량 앞타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앞타바이오뿐만 아니죠. 아까 뭐 있었습니까? SCM 생명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CM 생명과학을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1월달 이 JP모건 컨퍼런스 이전까지 주가가 얼마? 바닥에서부터 10월 뭐 11월 거쳐서 충분히 상승세가 한 100% 가까이 나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있죠? 지노맨 컴퍼니가 있네요.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도 보시면은 언제부터 약 8월달, 9월달쯤에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부터 주가가 얼마? 약 한 130%가량 상승이 나와준 게 지노맨 컴퍼니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바이오랩을 보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JP모건 컨퍼니를 노린 거거든요. JP모건 컨퍼런스를 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상장이 애초에 늦게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수익률만 대충 계산할게요. 수익률 계산하면은 대략 한 뭐 이렇게 봐야겠구나. 죄송합니다. 한 1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LB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ESMO잖아요. ESMO는 언제예요? 얘는 9월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9월 전에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HLB입니다. HLB가 2020 9월 전에 상승이 나왔나요? 보시면 정확히 7, 8월짜리 저점 찍어주고 9월 ESMO 전까지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얼마? 한 50%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매드팩토도 마찬가지겠죠? 2020년도 7, 8, 9입니다. 7, 8, 9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7, 8, 9 해서 한 10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SMO나 JP모건 컨퍼런스 쭉 SITC까지 이어지면서 쭉 뭐 제약바이오 랠리가 시작이 될 거고 이 제약바이오 랠리에 맞춰서 제가 종목들을 어디에서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에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뭐뭐가 있는지 시기 맞춰가지고 종목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목들은 유튜브에서 매번 저랑 같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제약바이오 랠리 우상향이 하반기를 좀 이끌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매번 유튜브에서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또는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라든가, 또는 매매할 수 있는 단타 매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무료로 알려줄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르스 김동석 대표가 직접 제가 이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라는,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앱 스토어는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터치를 꼭 하시고요.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추천주, 극비 분석, 극비 자료 해가지고, 이게 시황이고요. 이게 당연히 추천주겠죠? 이게 강의입니다. 이게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월 10일 추천주 올라갔는데 8월 11일 추천주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당일 급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천주들, 그리고 시황도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장 시작 전에 시황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도 무료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 강의 자료들 여러분들 다 무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성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무료니까 말씀드리고요. 저희 김동성의 리얼 주식, 저희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죠? 제가 하트 꾹꾹꾹 눌러드릴 거예요. 이게 제 사랑입니다. 꾹꾹꾹 눌러드리니까 꼭꼭꼭 달아주셔라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